지금 현장 상황 포함해서 다양한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저 장소 지금 현장 지나오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목도했고요. 예. 상당히 긴박감 넘치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일단 제가 본 장면에서는 이 하얀색 철문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앞에 미니버스로 가로막고 지금 기사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저지선이 1, 2차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봤는데 지금 이 장면 보신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철문과 그다음에 이 미니버스가 가로막고 있고 그 앞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병력이 안 보이지만 제가 목도한 장면에서는 수십여 명의 병력이 그 앞에 대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저 버스를 넘어서기 위해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제가 지나쳤고 그러면서 저도 YTN을 계속 지켜보면서 왔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주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에 왼쪽으로 미니버스가 또 2차 전선이 있어요. 예. 그것도 역시 무너지고 긴박하게 뛰어들어가는 장면까지 아마 연출이 됐고 여기서부터 이제 관저는 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관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관저까지는 아직 진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말씀하신 그 1차 저지선이 저기 보이는 저 하얀 철문인데요. 저게 열린 지가 이제 2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네네. 8시 2분쯤에 하얀 철문이 그래도 우려됐던 것과 달리 별다른 충돌 없이 열렸는데 근데 지금 그 이후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관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기가 관저 출입문이 아니라 공관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면 국회의장 공간이 있고요. 외교부 장관 공간, 대법원장 공간, 합참의장 공간, 국방부 장관 공간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 거쳐서 안쪽으로 관저로 들어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공간 출입문이 열린 부분들은 뭐 의미는 있겠으나 관저까지 가려면 또 2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속보로 접했듯이 2차 관문 내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공관에서 관저로 지나가는 그 길목을 또 차로 경호처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또 신랑이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2차에서 관저까지 진입하는 그 구간이 지금 경호부대가 또 예. 막아서서 이제 그 몸싸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 관저 문 앞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새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공주분이 지금 새로 지금 체포영장을 경호처장에게 제시를 했고 협조 요청 중이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로 경호처장은 경호법상의 어떤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엔 또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경호를 이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몸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대치 상황에서 아마도 지금 공수처가 한 번에 명분 쌓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통령을 지금 그 직접적으로 체포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 헌정사에서도 없었고 또 외부에서도 드문 사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여기 바깥에도 체포를 반대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떤 충돌이라든지 불상사를 적게 하면서 설득을 해내는 과정을 아마 오늘은 이렇게 대치하다가 물러서겠거니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공수처가 아예 고지를 했더군요. 6시에 출발한다라고. 어저께부터 그런 소문이 돌아서 지금 저 커뮤니티에서 돌아서 이 탄핵 반대하는 시민들이 운집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제가 보니까 내일 아침 6시에 기습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았거든요. 사전에. 근데 오늘 확실하게 6시에 공수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면 수사의 뭐 밀행성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습적으로 가서 기습적으로 체포한다. 이런 시나리오를 아예 포기하고 우리 몇 시에 간다라고 고지하고 아예 전공법이고 또 보면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계속 4시간 만에 계속 뚫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명분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공수처가 생각을 하고 오늘 끝까지 결정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3차 저지선이 남아있는데 그 관저 안에서는 군부대와 대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방사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경우에 수방사까지 동원을 한 겁니까? 원래 수방사 쪽이
그 5 경비단이라고요. 예. 거기에 이제 상주하면서 외곽 경비를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관저 정문까지는 간 것 같아요. 예, 정문 앞에서 문을 닫아놓고 아마 공수처가 경호처장에게 영장 집행을 공지한 것 같고 예. 몇 차례 하고 나서 안 되면 이제 강제 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이제 수방사 이제 5 경비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관저 내가 아니라 관저 외곽 경비를 하는 예. 것으로 임무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공수처하고 군 대치는 사실이 아니라는 소식이 속보로 지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방사 인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애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화면에 저 그 군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도 미니버스 옆에 네네네. 진입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군 병력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공수처와 군 대치는 사실 아니라는 소식이 지금 현장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군 대치를 예. 이제 이 군 합참에서 보낸 군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따로 군이 투입된 예. 게 아니고 원래 이 대통령실 주위를 경비하는 군이 있습니다. 그걸 예. 이제 경호부대라고 하는데 예. 뭐 수방사 부분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약간의 뭐 마주보면 대치죠. 뭐 예, 예. 몸싸움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고 저기 보이는 이제 장갑차처럼 보이는 저 차량은 알고 봤더니 이제 수색 차량입니다. 예, 예. 장갑차가 아니고 예. 관저를 돌면서 수색하는 기갑 수색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공수처와 대치하기 위해서 돌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관저에서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공지를 했기 때문에 경호처장이 아무리 이 위법한 부분들을 주장하더라도 예.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경호처법이란 자체가 형사상의 사법 불소추에 있는 대통령을 경호하자는 것이지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형사상 소추가 되는 내란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경호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호처장이 본인이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상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헌법에 근거한 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결국 관저 정문은 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경호처장은 어떻게 보면 경호법상의 수색은 불허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애초에 공조문도 들어가기 전에 경고문도 보내기도 했었고 형소법상의 어떤 그 법적인 그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근거들도 다 상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호법을 또 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경호처 측에서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로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경호처법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형사소송법 110조와 121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다 무산됐잖아요. 영장을 발부받고 갔지만 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여기가 군사 기밀 또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이 있는 그런 물건과 또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책임자의 허가가 나지 않으면 압수수색 못한다. 그 형소법 두 가지 그런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다 무산된 그런 사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부지법에서 영장의 이 두 조항을 예외 조항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이게 아마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무산된 것을 의식을 해서 그 조항을 아예 이 효력을 잃게 만들어야만 법적인 어떤 그런 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사실 빌미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 공간이 어떠한 공간이건 영장을 그러니까 체포를 하라라는 의미인데 굳이 그것을 적시를 함으로써 법조계에서도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건 사법 남용이다. 사법권 남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라는 건 특정해서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예외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만을 위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법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법의 보편성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데 이게 선례가 남아버리면 판사가 자의적으로 이건 뭐 그냥 예외 없습니다라고 이 예외 조항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이 왜 빌미를 이렇게 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에 임명한 주요 인사들이 네. 경호처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불리 기존에 얘기했던 방침을 좀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러겠죠. 뭐 경호처는 경호처법을 내세워서 지금 버티기는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에 있어서 집행되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